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검사들은 그래서 이게 뭐 사실상 결국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대검에 보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법무부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서 장관님의 그 재가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지금 문화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부 보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 자동으로 법무부에 넘어가고, 법무부에서는 이걸 알면은 지난번 선거법 적용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허가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 저희 수사팀에서 너무 자명하게 보였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어떤 그 사태를 딱 장악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 그거는 막 정말 그 표범이 그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은 저는 뭐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게 처음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앞하고 뒤를 바꿔갖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하여 향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전보 인사,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영렬,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태근, 현 법무부 검찰국장. 이상입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입니다. 대검찰청 중수 1, 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역임하는 등 탁월한 수사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되면서 비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절차를 상부 보고 없이 집행한 일로 조직 내부에서 마찰을 빚었고, 이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며 항명파동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던 윤 지검장은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 지방으로 전보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영입 1호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이번엔 검찰 서열 2위로 평가받았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그야말로 화려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함께 임명된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호남 출신으로 수사와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실무수사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만드는 등 민생과 밀접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틀에 박힌 서열이나 기수를 배제하고 적임자를 발탁한 두 사람의 파격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코드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야, 이거는 뭐 조국 교수는요 대중적 인기가 있는 분이니까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쇼킹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제 생각은. 근데 서울지검장에 윤석열 임명됐다 하니까 우리가 흔히 트위터 같은 데서 뭐 차기 내각 구성할 때 검찰총장 윤석열 근데 그게 기수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서울지검장에 딱 거의 검찰총장 임명됐다는 느낌 정도의 그렇죠, 그렇죠. 임팩트가 있죠,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윤석열 검사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담당이잖아요, 이분이.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또 관계가 있네. 최동욱 그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팀장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저희가 그때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팀장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는데, 기골이 장대한 분이 서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윤석열 검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지 혼났어요. 채통머리 없이 그러고 다닌다고. 아, 근데 지난번에 그 특검 끝나고 끝난 사람들 나가서 막 이제 마지막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탁 보여주고 하는데 영화같이 멋있더만. 그래서 제가 이제 쫙쫙 타는데 뭐 갖다 대는데 막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어디 가는 다녀오셔요? 그랬더니 일요일인데 그때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한직에 밀려났을 때니까 등산을 하고 이제 지인들하고 등산을 하고 이제 식사하러 왔다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저는 제일 쇼킹했던 게 뭐냐면 오늘 인사를 보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속으로 약간 실망했어요. 업무 공백이 좀 있으면 어떨까. 어쨌든 이영렬 검사와 안태근 검찰국장의 잘못을 제대로 짚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발표가 윤석열. 그래서 그때 이제 TV로 나온 것은 춘추가는 기자들이 이런 소리가 박수까지 들렸어요. 나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탄식이 흘러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요. 너무 쇼킹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저께 5.18 이제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이 걸어가는 우리 김소영 39살 그 친구를 따라가면서 안아줬던 그때의 전율 이상으로의 전율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안태근 후임으로 박균태 이분은 기수도 지금 안태근보다 기수가 낮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러고 나서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을 어저께까지 이제 사표를 수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징계 중인, 그러니까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 둘을 사실상 좌천이잖아요. 전보 발령했죠. 예. 그걸 보면서 악소리가 나는 인사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제 제가 대선 전까지 알고 있는 문재인이 한 50이었다면 10일 만에 제가 느낀 거는요. 내가 알고 있는 그 50에 한 곱하기 10배쯤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냥 웃어요. 그냥 웃고 있어요. 근데 속에 굉장히 날카로운 독침이 한 몇백 개쯤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오늘. 네. 저희는 이제 4년 동안 같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대통령님한테 닉네임을 불른 게 문초선. 문초선? 네. 왜요? 김초선, 문초선. 서로? 국회의원.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당 정치나 아니면 여의도
에서 이렇게 좀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접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많은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사석이나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뭐가 있다면 이 굽히지 않는 것, 결연한 것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정치인일 때의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이 모습,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인들이 얘기하는 게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거보다 저녁에 그 뉴스를 보는 게 더 흥미롭다, 더 감동적이다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하루 끝나고 나서 뉴스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국가의 그런 주요한 걸 보잖아요. 근데 어제도 5.18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인사를 둘러싸고 어쨌든 배경이 나올 거고 반응이 나올 거고 각 정당의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짜